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집중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시험을 잘 보는데 최적화된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불안을 호소하는 애들이 꽤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수능이 딱 끝나고 다음 수능은 내 차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진 학생이 상담 사연을 보내줬어요. 걱정은 하면서도 막상 공부는 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 학생의 사연과 이 공부에서의 문제가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읽는 동안 좀 지루하셔도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예비 고3뿐 아니라 이제 불안한데도 공부 안 하는 우리 애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많은 고2 남학생입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의 일상은 그렇지 못해 고민입니다. 얼마 전 여자 중학생과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가 뭔가 크게 공감이 되어서 그동안 올리셨던 다른 영상도 찾아보고 성격 검사와 공부 검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이 영상의 여학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미묘한 느낌이 들었고 박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성적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1 때는 1학기 1.38, 2학기 1.6 내신을 찍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은 100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때는 엄청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어서는 1학년 때처럼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에서나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1학년 수학은 좀 쉬워서 여러 번 검산이 가능해서 100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도 시간을 두고 풀라고 하면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과목도 저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문제도 실수로 다 틀려버리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험을 못 보면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국어는 답이 3개씩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학기말 시험은 안 보았지만 2학년 성적만 보면 2점대 중후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원도 다녀봤었는데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고 인강을 보면서 혼자 공부하려고 인강도 되게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감, 불편한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저희 자아라는 것도 결국 내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일 뿐 실상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공부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을 글로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나날의 반복입니다. 수능도 끝났고 이제 곧 고3이 되는 는데 저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걱정도 되고 이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사연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학생이 자기의 성격은 이제 M자형인 것 같다. 그리고 성적이 1학년 때는 1등급대였는데 2학년이 되어서는 2등급대로 떨어졌고 공부에 몰입이 안 돼서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문제를 틀리고 시험을 못 봐서 괴롭고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글 쓰면서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아니 그냥 공부하면 되지 왜 안 하면서 괴롭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라. 너 예전처럼 하면 되지 않냐? 너 무슨 일 있냐? 이런 말을 이 학생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너 1학년 때처럼 하면 되지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이 학생은 더 괴롭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학생도 지금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답답하거든요. 공부에 몰입해서 이렇게 쫙 해나갈 수 있으면 자기도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이 학생이 왜 이런 마음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이 학생이 사연 초반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불안한데도 공부 안 하는 마음이 성격에 영향도 있나요? 그럼요. 성격의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00% 이게 성격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 학생의 성격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다뤘던 그 M자형 성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이 학생이 봤다고 하는 그 영상 링크가 위에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자라면서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스스로도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날은 참으로 지적이고 냉철하게 이렇게 느껴졌다가도 또 어떤 날은 자신이 감정 덩어리로 느껴지니까 이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또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게 되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또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M자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요. 예술적인 재주도 많고 또 뭐든 좀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M자형 성격이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쓰는 글이 조금 난해한 듯 하면서도 그 표현이 남달라요. 이 학생도 여기 사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저의 자아라는 것도 결국 내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일 뿐 실상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한번 빠지면 공부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이 자아가 실상이 없다라는 고민까지 간다. 이게 이제 이 M자 성격의 한 단면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이해받는다, 공감받는다, 이런 느낌을 쉽게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M자 특성 중에 하나가 글을 읽거나 뭔가를 보거나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돼요.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막 나오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에 자기가 꽂히면 또 그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남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받기 위해서는 그게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생각들이 숙성되고 성숙되는 긴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생각을 뭐 글로 표현하거나 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하든 간에 그 어떤 표현력, 그런 테크닉도 갈고 닦아야지 한강 작가님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M자 분들이 뭘 조금만 해도 자기가 좀 남다른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요 M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길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벼리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수학을 100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동안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학을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초등 때나 중학교 때도 굉장히 수학을 재미있어하고 또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면서도 시험에 맞게 문제 푸는 거, 그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공식을 배우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탐색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이전에 또 자기가 알았던 것과 연결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저런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질문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막 짜릿짜릿하고 너무 즐겁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산 실수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틀린 게 되니까 이 학생한테는 이 문제 푸는 공부가 즐거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수학 선생님도 저 녀석은 온갖 이상한 질문을 다 하고 또 보면 수학에 흥미도 있고 뭘 좀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시험 점수는 그만큼 안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할 시간에 문제 풀고 시험 공부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거거든요. 수학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막 치솟아오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집중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연에서 글 쓰는 것만 얘기했지만 아이고 글만 쓰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악도 들었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지금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M자 성격임에도
이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전문직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험을 잘 보는데 최적화된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이제 공부가 안 되는데 이런 성격적인 특성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마음, 그게 사실은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어떤 공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이 사실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해요.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그게 이제 흥미 수준이거든요. 뭔가 신기한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내가 생각해 보는 게 재미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강하지 않아요. 시험 성적이 아예 연연하지 않으면 마음 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딴 거 할 거를 찾아서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또 굉장히 시험 성적에 연연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려면요. 공부 내용을 이해해야죠. 연습해야죠.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능력, 이게 다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내가 흥미있어 하는 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학은 엄청 좋은 곳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연에서도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들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공부 마음 검사에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재밌는 것만 하면서 대학은 최고의 대학을 가고 싶다. 그게 누구한테 가능하겠어요. 그 천재도 힘들죠. 그 시험에 맞춰 공부를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이 학생은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은 별로 없고 그래도 내가 좀 서울대 가서 내가 좀 똑똑하다 이런 걸 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있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은 학생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학생이 서운해할까? 자,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몰입이 되고 좋았고 또 시험 문제가 쉬워서 검사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100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문제도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즐기면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도 내가 풀 줄 알아. 여기서 만족하고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이걸 풀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빨리 풀 수 있지? 이게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또 풀 수 있나? 이런 태도로 이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실력을 적극적으로 좀 키워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자신의 능력, 즉 내가 이런 어려운 걸 풀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요거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공부를 멈춰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다시 공부에 몰입하고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이 학생한테 너 지금 왜 공부하려고 그러냐? 너 왜 괜히 시험 잘 보려고 그래?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얘 지금 공부 동기가 굉장히 불명확해요. 막연히 서울대 가면 그래도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게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성적이 1등급이었는데 2등급대가 되니까 이게 신도 나지 않고. 지금 이 정도의 동기로 공부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1등급 성적도 안 나오고 서울대도 못 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자기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했다고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솔직히 이 학생 정도로 똑똑한 학생 우리나라에 더군다나 같은 학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노력까지 더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스카이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학생은 저는 시험에 맞는 공부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상상력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부도 어떤 일도 이렇게 재미만 있지는 않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기만 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뭘 하든지 어느 수준까지 하려면은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거를 하고 싶다면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학생하고 해봐야죠. 일단 시험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변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를 읽어도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 떠오를 거라서요. 답을 찾는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게 국어 시문학 같은 거예요. 국어 문학 개념 공부하는 인강 그런 걸 들어도요. 그게 이 학생한테 와닿질 않아요. 이 학생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학습에서는 또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자기가 그 순간 머릿속에 막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걸 막 얘기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은데 인강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누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듯이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토론이 지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눈이라는 시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대부분 이 시에서 눈은 순결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시에서는 이 눈이 세상의 부조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상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눈이라고 늘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시어의 쓰임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 감상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런저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라도 이제 이게 왜 답이고 출제자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를 도와주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토론이 공부할 자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학교 시험과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죠. 학교 시험과 수능은 그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테스트고 실력에 대한 테스트지 어떤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 얘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수능은 실력을 변별하기 위해서 특히 함정을 여기저기 파놓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따라와 주면은 공부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또 시험에 맞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내 느낌이나 내 생각, 내 타고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야지 이 학생이 불안을 극복하고 좀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적이 떨어지고 또 불안하고 공부가 안 되고 이제 수능은 이제 1년 뒤로 다가오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예비 고3 학생의 사연에 이제 답을 좀 해줬는데요. 고3을 앞두고 다들 불안한 마음 많이 들죠. 그렇지만 내가 불안한 이유,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특성에 잘 맞는 방식으로 코칭을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3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자녀의 공부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또 자기 스스로 내 공부 문제에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